여러분 혹시 저녁에 견과류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텔레비전 보면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새벽 2시, 3시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셔서 뒤척이다가 아침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먹는 그 견과류가 바로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범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실 수도 있어요. 저는 현역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수면의학 전문의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면장애 환자 10,000명이 넘게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정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건강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면증으로 더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99%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견과류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 문제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환자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살 정선희 씨 있으셨어요. 선희 씨는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고 견과류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자신대요. 밤 11시에 자면 새벽 2시쯤 꼭 깨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속도 더부룩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뭘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녁 8시쯤 텔레비전 보면서 견과류 한 봉지를 드신대요. 시중에 파는 그 작은 봉지 아니고요. 대용량으로 사서 그릇에 수북이 담아서 드신다는 거예요. 호두도 드시고 아몬드도 드시고 캐슈넛도 드시고 막 섞어서 한 줌씩 집어 먹으신대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대요.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게 문제구나. 선희 씨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엔 속이 좀 더부룩한 정도였대요. 그래서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대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더래요. 이제는 새벽에 깨면 배가 빵빵하고 트림도 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까지 든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해서 낮잠을 자신대요. 오후 2시쯤 1시간 정도. 그럼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완전히 악순환이었어요. 선희 씨 얼굴을 보니까 눈 밑이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견과류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공장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가요.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공장의 기계들이 낡고 속도가 느려져요. 같은 양의 음식을 처리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60대가 되면 이 펩신 분비량이 30대의 60%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라는 효소도 있어요. 이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것도 나이 들면서 분비가 줄어듭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대의 췌장으로는 이 많은 지방을 처리하기가 벅찬 거죠. 게다가 위장 운동 속도도 느려져요. 젊었을 때는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데 60대가 되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려요. 거의 2배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요.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처럼 쌩쌩 달리는데 60대가 되면 막히는 일반 도로처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거죠. 견과류에는 탄닌산과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는 화합물입니다. 젊을 때는 이걸 잘 처리하는데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성분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탄닌산을 쉽게 설명하면요. 감을 먹었을 때 입이 떨떠름한 그 맛이에요. 그게 바로 탄닌이에요.
이 탄닌이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피틴산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하고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에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잠자는 동안 위장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60대의 위장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그래서 새벽에 깨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60대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저녁 8시 이후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0%나 낮았대요. 특히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견과류 같은 음식은 더 심했고요. 여기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인 렘 수면과 깊은 잠인 놀렘 수면이 있는데 깊은 잠이 중요해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에서 노폐물이 배출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얕은 잠은 잠자는 듯 마는 듯한 상태예요. 꿈도 많이 꾸고 소리에도 쉽게 깨고 반면 깊은 잠은 완전히 정신 잃은 것처럼 푹 자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이 진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위장이 계속 활동하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얕은 잠만 자다가 자꾸 깨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전분 함량이 높아요. 호두나 아몬드는 전분이 거의 없는데 캐슈넛은 전분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제 환자 중에 65살 정구진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저녁마다 한 움큼씩 드셨어요. 대략 20알 정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진 씨가 하시는 말씀이 새벽 3시에 깨면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 있대요. 트림도 나오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온대요. 우진 씨는 이게 캐슈넛 때문인 줄 모르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낮에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대요. 제가 우진 씨한테 지난 3개월간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캐슈넛을 먹기 시작한 게 딱 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캐슈넛을 2주만 끊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진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진작 알았으면 3개월 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 캐슈넛이 맛있긴 한데 잠 못 자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먹으면 수면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특히 호두가 그래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멜라토닌이 뭐냐고요?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곳에서 나오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돼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쉽게 설명하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 같은 거예요. 멜라토닌이 나오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천도 살짝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그러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뇌연구소의 류 교수 연구팀이 199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멜라토닌 수치를 재봤더니 같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보다 5배나 낮았대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상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호두를 먹으면 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어요. 2005년에 미국 텍사스 대학교 건강과학센터의 러셀 라이터 교수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호두 1g당 3.5 나노그램의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나노그램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요. 1g의 400분의 1이에요. 그만큼 미량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연구팀이 쥐 실험을 했는데 호두를 먹인 쥐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확 올라갔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의 항산화 능력도 같이 올라갔고요. 항산화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데 멜라토닌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수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독소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배기가스 내뿜듯이 우리 몸도 활동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쌓이면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멜라토닌은 이 독소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더 정확한 연구를 했어요. 젊은 성인 7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매일 호두 40g을 저녁 식사 때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가자들의 저녁 소변에서 멜라토닌 대사물질인 6 설파톡시멜라토닌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올라간 거예요. 6 설파톡시멜라토닌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사용하고 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평균 1.3분 줄었고요. 1.3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면 연구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잠들기까지 30분 걸리던 사람이 28.7분 만에 자는 거니까 체감상으로는 훨씬 빨리 잔다고 느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올라갔고 수면 효율이 높아졌고 낮에 졸린 증상이 확 줄었대요. 이게 2025년 9월 푸드 앤드 펑션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됐어요.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매일 호두 섭취가 6 설파톡시멜라토닌 소변 배출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무작위 교차 시험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절대로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견과류는 소화 시간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저녁 8시에 드시면 밤 11시에 주무실 때 아직 위장에 남아 있어요. 그럼 잠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언제 먹어야 하냐고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드시면 저녁 식사 전까지 소화가 다 돼요. 그리고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저녁 무렵부터 서서히 혈중 농도를 높여줘요. 우리 몸의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로 분비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호두를 드시면 딱 밤 10시쯤부터 멜라토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멜라토닌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장에서 흡수되고 간을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가야 해요. 이 과정이 대략 5시간에서 7시간 걸려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입에서 시작해서 뇌까지 가는 게 마치 긴 여행 같은 거죠. 중간에 여러 정거장을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호두를 드시면 저녁 8시쯤부터 멜라토닌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밤 10시쯤 최고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주무시면 딱 좋은 거죠. 둘째, 개수입니다. 호두는 하루에 3알, 정확히 말하면 6쪽이에요. 호두 한 알이 2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총 6쪽이 하루 적정량입니다. 이게 대략 18g에서 20g 정도 돼요. 왜 3알이냐고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호두 1g당 3.5 나노그램의 멜라토닌이 있다고 했잖아요. 호두 3알이 20g이니까 총 70 나노그램의 멜라토닌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수면 개선에 효과적인 양이에요. 여기서 견과류별로 특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호두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수면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아요.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하지만 호두는 지방 함량이 65%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하루 3알만 드세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 좋죠. 하루에 7알에서 8알이 적당해요. 25g 정도죠. 땅콩은 단백질이 풍부해요. 견과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근육 만드는 데 좋죠. 그런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하루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캐슈넛은 맛은 정말 고소하고 달콤해요. 그런데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오래 걸려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꼭 오후 일찍 드셔야 해요. 하루 5알에서 6알만 드세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호두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엄청 많아요. 셀레늄은 항산화 미네랄인데 브라질너트 한 알에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2알만 드셔야 해요. 더 먹으면 셀레늄 중독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걸 다 합쳐서 드시는 거예요. 호두도 3알, 아몬드도 8알, 캐슈넛도 6알 이렇게 다 드시면 안 돼요. 총량이 25g에서 30g을 넘으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한 줌 정도가 하루 적정량이에요. 그것도 여러 종류를 섞어서 한 줌이지 한 종류만 한 줌 먹으면 안 돼요. 제 환자 중에 72살 오지훈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견과류가 좋다는 걸 알고 종류별로 다 챙겨 드셨어요. 호두 3알, 아몬드 8발, 캐슈넛 5알, 땅콩까지 하루에 60g이 넘게 드신 거예요. 지훈 씨는 이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대요. 각각의 견과류마다 영양소가 다르니까 다 먹으면 완전 식품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매일 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엔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까지 뒤척이셨대요. 낮에는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낮잠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완전히 악순환이었어요. 지훈 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식욕도 없대요. 건강하려고 견과류 열심히 먹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한 달에 2kg씩 늘었대요. 배만 볼록 나오고 제가 견과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을 오후 4시로 바꿨더니 2주 만에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째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셨대요.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도 안 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체중도 1.5kg 빠지셨고 얼굴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지훈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진작 이렇게 알려주시지. 1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셋째, 가공 방식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 볶은 견과류 있잖아요. 소금 친 것도 있고 설탕 코팅한 것도 있고 허니버터 맛도 있고 이거 절대 사 드시면 안 돼요. 2021년에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견과류를 볶으면 멜라토닌 함량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든대요. 열에 멜라토닌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견과류를 사서 드셔야 해요.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같은 호두를 생 것과 볶은 것으로 나눠서 멜라토닌 함량을 재봤대요. 생호두는 그램당 3.5 나노그램이 나왔는데 150도에서 20분 볶은 호두는 2.4 나노그램밖에 안 나왔대요. 거의 30%가 날아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멜라토닌은 열에 약한 성분이에요. 마치 비타민C가 열에 약한 것처럼. 그래서 조리하면 파괴되는 거죠.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더 문제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잠자는 동안 갈증이 생겨서 자꾸 깨게 돼요. 설탕은 혈당을 올려서 수면을 방해하고요. 제 환자 중에 69살 강수연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장에서 파는 볶은 아몬드를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어요. 소금도 살짝 처진 거 말이에요.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수연 씨가 하시는 말씀이 생견과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요. 고소한 맛도 덜하고 씹으면 텁텁하고. 그래서 볶은 것만 드셨대요. 하루에 한 봉지씩. 그게 50g 정도 됐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면 또 화장실 가고 완전히 악순환이었어요. 수연 씨가 하시는 말씀이 밤에 화장실 3번씩 간대요.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나트륨 배설량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그 원인이 바로 소금 친 견과류였어요. 제가 생견과류로 바꾸고 소금 안 친 걸로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밤에 한 번만 가시게 됐고요. 수연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견과류가 맛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오히려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씹을수록 단맛도 나고 이제는 생견과류가 더 좋아졌대요. 넷째, 보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쉽게 산패돼요. 산패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 중 하나예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간암을 일으켜요. 특히 만성 B형 간염 보유자가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드는 독약 같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곰팡이가 견과류에 붙어서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먹으면 간이 망가져요. 견과류를 산곤에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위험해요. 온도가 30도만 넘어가도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해요. 견과류는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에서 권장하는 보관법이 있어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를 활용해 공기를 차단한 후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지방을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견과류, 곰팡이 핀 견과류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까워서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드시면 간에 물이 가고 심하면 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도 상한 견과류 먹고 급성 간염에 걸린 분 계셨어요. 70살 문태준 씨라는 분이었는데 냉장고에 보관 안 하고 주방 찬장에 견과류를 넣어 두셨대요. 여름에도 그냥 상온에 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견과류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쿰쿰한 냄새. 태준 씨는 이게 곰팡이인 줄 몰랐대요. 그냥 습기 찬 냄새인 줄 알았대요. 보통 사람은 버릴 텐데 태준 씨는 아까워서 그냥 드셨대요. 조금 상했나 보다,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몸에 힘이 없고 소변 색깔이 진하고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급성 간염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였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태준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백만 원 썼다고,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원하신 후에는 견과류를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조합입니다. 견과류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해요. 우유랑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견과류의 탄닌과 결합하면 소화가 더 안 돼요. 카제인과 탄닌이 결합하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요. 이게 위장에서 덩어리로 뭉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더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쉽게 설명하면요. 카제인과 탄닌이 만나면 마치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엉겨 붙어요. 이게 위장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답답하고 차라리 견과류는 그냥 드세요. 아니면 물과 함께 드시든지. 물이 식이섬유를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견과류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럼 이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견과류 용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오늘 드실 양만큼만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호두새알, 아몬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총 25g이 넘으면 안 돼요. 그 그릇을 식탁 위에 두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해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한 알씩 30번 이상 씹으세요.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고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견과류를 미리 분해해줘요.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해 주거든요. 그리고 침이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위장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요. 물을 한 컵 준비하세요.
견과류 먹을 때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드세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는 평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절대 견과류를 드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습관적으로 집어먹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정말 수면에 치명적이에요. 텔레비전 앞에 아예 견과류 그릇을 갖다 놓지 마세요. 만약 저녁에 출출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바나나에도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유도 성분이 있어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우유의 칼슘도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줘요. 트립토판을 쉽게 설명하면요. 멜라토닌의 재료 같은 거예요. 트립토판이 있어야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밀가루가 있어야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밤 10시쯤 되면 침실로 가세요. 불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오후에 드신 호두의 멜라토닌이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 이렇게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이 잘 와요. 이렇게 2주만 실천하면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느껴져요. 낮에도 졸지 않고 머리도 맑고 활력이 생겨요. 제 환자 중에 66살 나영호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약한 수면제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늘려야 했대요. 나중에는 강한 수면제를 2알씩 드셔야 겨우 잠이 오셨대요. 영호 씨가 하시는 말씀이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오는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대요.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멍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대요. 운전도 무섭고 약속도 자주 까먹고 그런데 수면제를 끊으면 아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었대요. 완전히 수면제 노예가 된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수면제를 바로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하니까 천천히 줄여가면서 견과류 요법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영호 씨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후 4시에 호두씨 알, 아몬드 5알, 저녁에는 절대 안 먹기, 생견과류로만 먹기, 냉장 보관하기,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게 될까 싶으셨대요. 견과류 먹는 시간 바꾸고 양 줄인다고 10년 된 불면증이 나아질까. 그런데 2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거예요. 한 달 후에 영호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이 월제는 4분의 1로 줄이시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10년 동안 매일 먹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영호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젊어 보이셨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영호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고생을 끝낼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견과류를 저녁 9시에 한 그릇씩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이제는 오후 4시에 딱 정해진 양만큼만 먹으니까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신대요. 7시간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친구들도 영호 씨 보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시간 지키고, 양 지키고, 생견과류로 먹고, 냉장 보관하고, 이거 4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하지만 이 간단한 4가지를 모르면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실 수 있어요. 건강하려고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 이상이시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녁에 견과류 한 움큼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60 되면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수면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꿔요. 견과류 먹는 시간 3시간만 앞당기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예요.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예방돼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모든 병이 다 생겨요.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병 모두 불면증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 열어서 견과류 꺼내시고 오늘 드실 양만큼만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저녁에는 절대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텔레비전 앞에 견과류 그릇 갖다 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범인이에요. 2주만 실천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댓글 남겨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잠이 잘 온다고, 새벽에 안 깬다고, 그런 댓글 받는 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견과류 똑똑하게 드세요. 시간 지키고, 양 지키고, 생견과류로 먹고, 냉장 보관하세요. 이거 4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2주 실천했는데도 수면이 안 좋아지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제 환자 10명 중 8명이 이 방법으로 수면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